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조규정 교수입니다. 인공지능 수업이라고 하면 보통 알고리즘부터 나가는 거 아니야? 어려운 수업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 데이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냥 뭐 작은 데이터들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 오늘은 그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념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대체 어떠한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뭔지, 빅데이터가 뭔지 개념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관련된 기술, 제일 유명한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개념입니다. 우선은 그 전에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이걸 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현업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들 역시도 이게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이 용어를 되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뭔지 정보가 뭔지 학습하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데이터라고 하면 가공하기 전 그냥 관찰된 그 자체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로우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원시 데이터, 원시 자료라고도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 정량적 혹은 정성적 실제값, 아무것도 우리가 가미하지 않은 그 자체, 이걸 데이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정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정보는 데이터에서 한 단계 올라간 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은 거라고 했지만 정보는 가공된 데이터를 저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시험을 봐요. 그러면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은 그냥 원천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뭔가의 값을 도출해낸 이런 평균 같은 것들, 통계값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목적 또는 의도가 포함된 요 의미가 부여된 것, 이게 정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상위로 갈수록 고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하단에 있는 게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날리지, 그 다음에 위즈덤까지 이렇게 상위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 학문을 하는.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의 유형을 저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간단하게 어떠한 데이터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또 사용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마다 관리하는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잠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은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이 옆에 그림 보이시죠? 격자 무늬로 딱 테이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 그 다음에 구조에 맞춰서 저장되도록 생성된 데이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보통 테이블에 열과 행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비정형 데이터 먼저 설명드리면 비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들이에요.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그 다음에 그림 파일, 그리고 저희가 SNS나 이런 웹사이트에 뭐 게시글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과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 그죠?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반정형 데이터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웹사이트에서 HTML, 그 다음에 JSON, 그 다음에 XML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XML이나 JSON은요, 안에 기본적인 형식과 틀이 있어요. 형식과 틀이 있는데 거기에 틀이 없는 뭐 텍스트, 뭐 숫자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또 유연한 거예요. 유연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형과 비정형의 사이,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정형 데이터처럼 좌표는 있지만 조금 유연하고요. 그죠? 스키마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같이 파일로 구성해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반정형 데이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들어가기 전에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 빅데이터의 정의는 뭘까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방대하고, 그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하기 어려운, 그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반정형도 포함이 돼요. 네. 이렇게 용어에서도 나오죠. 빅이라고 용어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테이블 형태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예, 큰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지나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점에 빅데이터 시대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터넷이랑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영상이라든지 그림,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5G 얘기하잖아요.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수집되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물정보통신, 저희가 IoT라고 하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센서 데이터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 뭐 10년대 후반, 20년대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높지 못해서 계산하는 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클라우드라고 해서 분산되어 있는 컴퓨팅 파워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할 데이터도 많아졌지, 컴퓨팅 파워도 높아졌지 하니까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특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초기에는 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유형 굉장히 다양해졌고 수집되는 속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세 개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뭐 빅데이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수집만 하고 양만 많다고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품질도 좀 봅시다. 아니면 데이터의 가치도 좀 봅시다. 라고 해서 3V에서 5V로 옮겨갔어요. 합쳐진 거죠. 두 개가 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빅데이터의 특징을 5가지 규모, 유형, 속도, 품질, 가치까지 보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인공지능이 나왔네요. 인공지능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간의 행위를
기계가 대신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하는 정보를 분석한다거나 이러한 사람이 하는 뇌가 하는 일들을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처럼 흉내내서 처리하는 것. 예,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딥러닝 많이 쓰고 있죠.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 요게 중요하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인간의 행위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요 밑에 있는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요,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저희가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포함 관계는 좀 보여드릴게요. 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술, 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합쳐졌을 때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단어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기억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머신러닝이라고 했던 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 기계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그다음에 기계학습과 딥러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렇죠? 가짜 지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논할 때 이 기계학습하고 딥러닝을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하나로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및 방법이에요. 조금 포괄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입을 할 때 뭔가 사람의 개입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들을 만들고 학습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딥러닝은 무엇이냐? 기계학습 방법 중에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처럼 요게 중요해요. 요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 등 기술을 이용한 기법. 요 그림 잠깐 보실까요? 사람이 없어졌죠. 그죠? 예,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 요게 딥러닝이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포함 관계도인데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딥러닝이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AI가 뭔지 거의 개념을 혼용해서 막 쓰세요. 근데 분명히 학문 차원에서는 저희가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제일 큰 개념은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요 학습 알고리즘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모든 자동화, 그죠?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학습. 자, 예, 기계학습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칙을 프로그래밍 하지는 않고 데이터로부터, 그쵸? 의사결정을 위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하지만 스스로 학습이라고는 하는데 사람이 좀 개입을 해서 이런 패턴이라든지 학습 데이터라든지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요즘 핫한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은 뭐냐면 여기 인공신경망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뇌 속에 정보를 전달하는 뉴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뉴런의 그 정보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학습을 연동해서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최신의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데는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안에 기계학습, 기계학습 안에 딥러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공지능하고 융합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IoT네요. IoT. 앞서도 제가 IoT 말씀드렸어요. 사물 인터넷. 이 용어가 뭐 화제된 지는 되게 오래됐죠.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아이들도 다 아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물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I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물에 센서, 그다음에 통신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빅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 센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날씨라든지 날씨의 흐름, 그다음에 뭐 날씨에 따른 농작물들의 발육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요즘 이 IoT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팜 이런 데들도 이런 센서들을 뭐 다 접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물 및 시스템에 데이터를 송출할 수 있는 센서, 그죠? 얘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서로 연결되는 물체와 기기, 이런 환경을 I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나오죠. 예,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환경. 예, 여기 무선 표시도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 컴퓨팅 파워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밑에 요 그림 그러니까 구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름 형태로 클라우드 컴퓨팅 마크를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상에 가상화된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AI as 서비스라는 게 또 생겼고요. 그 전에는 뭐 인프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랫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사용하는 거, 이러한 3개 정도 크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AI 역시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하고 컴퓨팅 성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고가형성의 고성능의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저희가 유지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불러서 서비스 쓸 수 있게 요 AI as 서비스가 또 대두가 된 거죠. 급부상한 거죠. 그래서 성능, 유연성, 안전성이라는 여러 강점을 내세우면서 기업 IT 시장에서 클라우드 입지는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학습 현장에서도 요즘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런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 구축할 때도 굉장히 편하죠. 거기서 바로 뭐 데이터베이스도 얹혀주기도 하고 서버도 바로 설치해주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만 바로 연동해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클라우드 서비스 관심 있으신 분은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빅데이터. 여기 빨갛게 제가 강조를 시켜놨는데요. 우선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데이터, 그죠?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그죠? 또는 반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해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전체를 저희가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나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을 많이 관리를 했는데 이걸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리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빅데이터가 뭐로 사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 데이터요. 그죠?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딜 가면 인공지능 관련 얘기할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저희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코인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블록체인이니까요. 근데 이게 코인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들을 P2P 방식으로 분산 관리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의로 누군가가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냥 뭐 분산 원장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경우에 요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으면 그쵸, 아까 빅데이터 설명드릴 때 가치, 품질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면 오류가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확산이 될수록 그죠? 탈중앙화에서 벗어나서 공유 데이터들하고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이 모두 사실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 그죠? 정확성, 신뢰성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쭉 제가 보여드렸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이해, 이게 사업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건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쵸? 그 다음에 원시 데이터 필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용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계학습 모델을 최적화시켜서 지능 시스템 품질 평가라든지 데이터 분석 모델 선정해서 패턴 추출해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까지 학습까지 올라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 동향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거에 대한 요약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나왔고요. 이 스케일하고 퍼포먼스가 향상이 됐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져서 공공정보, 그다음에 예측이 중요하죠. 예측, 판단, 로봇 지능, 그다음에 가상비서 등등 자율주행까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